안녕하세요. 비주얼 아카데미의 레드플러스 박용준입니다. 제가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학습용 알고리즘 중에서 이번 시간에 오늘 다뤄드릴 내용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름은 뭐냐면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소트라고 하죠. 그래서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선택 정렬, 버블 소트, 퀵 소트 등등등 굉장히 많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할당된 부분이 아마 정렬 알고리즘 파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강의에서는 쉬운 알고리즘이니까 일단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기억을 하자 해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선택 정렬 알고리즘 그래서 셀렉션 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정렬 알고리즘인데 저는 하나만 일단은 12개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만 이제 학습하기 쉬운 알고리즘에다가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볼 거면요. 우리 소스에다가 알고리즘 폴더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고요. 08번째 소트 알고리즘이라고 폴더 만들고요. 여기다가 CS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CS 파일을 추가하고요. 소트 알고리즘이라고 추가하고요. 역시 using system CLA 탭탭 붙여넣기 SVM 탭탭 그 다음에 명령줄 인수 제거 이렇게 자, 기본적인 C샵은 항상 이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인 메서드 안에 클래스로 어떤 의미, 저는 단어 그대로 파일명 그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소스를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 놓고요.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거는 입력, 처리, 출력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프로세스 부분이 알고리즘이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때는 여기는 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여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번 시간에 다뤄드릴 부분 여기 부분은 셀렉션 소트라는 거예요.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라고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 나온 거 그냥 가장 뭐 성능은 좋지 않아요. 성능은 좋지 않은데 가장 그냥 교과서다운 학습용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기서 코드를 만들 거고요. 뭐 거의 뭐 그냥 역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보 처리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 순위 알고리즘하고 정렬 알고리즘은 그냥 매해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용 알고리즘 중에서는 순위, 랭크하고 소트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알아볼 검색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셀렉션 소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인 아웃풋 영역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요? 콘솔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영역은 콘솔 뭐 예를 들면 뭐 데스크톱 또는 뭐 웹, 모바일 등등등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학습을 콘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 데스크탑, 웹, 모바일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학습할 때는 최소한의 코드로 이제 뭔가를 학습하기, 코드를 공부하기 위한 그 단계다 보니까 뭐 이제 화려한 거 빼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와프 영역만 콘솔에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뭐 최소한의 코드로 최고 UI도 뭐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웹폼, 모바일 폼이 아니라 그냥 콘솔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영역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개발자, 웹 개발자, 데스크탑 개발자 등등등으로 나눠지는 부분은 각각의 프레임워크, 각각의 이제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고요. 프로세스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파트는 물론 제가 C샵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C샵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C샵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 모양은 다른 언어로 갔을 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잠시 후에 똑같은 이 알고리즘 코드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와 뭐 예를 들면 자바로 구현한 코드를 이제 똑같이 한번 실험해 볼 텐데요. 코드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키워드가 틀리고 코드 이제 언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지만 이제 알고리즘 코드는 슈도 코드, 즉 의사 코드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 알고리즘 형태에 대해 모양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인풋 영역은 인풋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배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영역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영역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계속 이제 배열이 제일 좋아요. 학습할 땐 배열이 제일 좋고요. 뭐 array, list, stack, queue, 뭐 tree, 그래프 등등등 이제 나는데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게 제일 많이 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조 영역은 우리가 데이터 구조라는 거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영역이 해당되는 게 여기 1번 영역이에요. 인풋 영역이에요. 인풋 영역은 우리는 물론 어레이를 사용하겠지만 어레이, 리스트, 뭐 리스트도 뭐 단어 많이 있잖아요. 링크드 리스트 뭐 등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나타내는 스택, 큐, 트리 구조, 그다음에 뭐 B 플러스 트리 이상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뭐 나중에는 실제 현업에서 DB를 쓰는 거죠. 저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요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적인 기능이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은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열에 넣어놓고 요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는 어디에 모아져 있다?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등등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처리를 거쳐서 어떤 가공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뭐 웹이라든가 모바일에다가 출력한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은 데이터 구조 영역이에요. 이 인풋 부분은 이렇게 물론 우리는 뭐를 다루는 부분이다. 그 뭐죠? 요거 요 프로세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아웃풋은 콘솔로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는 거의 다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공부한다 하는 거, 자료 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영역에 해당되는 거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료를 잘 저장하고 자료를 잘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소트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랜덤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무작위 데이터를 순서대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것을 단어 그대로 소트 시켜주는 거를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소트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요거 무작위 데이터를 순서대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디냐? 여기서 슬래시 해서 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정렬 알고리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소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가장 작은 또는 큰 문제, 작은 이제 오름차순 이제 작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작은 데이터를 왼쪽으로 순서대로 이동해주면 얘가 오름차순이고요. 가장 큰 데이터를 왼쪽서부터 해놓고
내려가는 거는 내림차순이어 가지고 큰 거부터 작은 거는 내림차순, 작은 거서부터 큰 거대로 하는 거는 오름차순. 이렇게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뭐 오름차순이 일반적인 거죠. 1, 2, 3, 1, 2, 3 순서, 가나다 순서, 요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부동어에 따라서, 여기서 코드에서 부동어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조금만 줄이고 데이터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자. 이번에는 넘버스란 단어 쓰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결과 나오는데, 데이터란 단어 쓸게요. 그래서 3, 2, 1, 4, 5를 넣으면 학습할 때 좋아요. 3, 2, 1, 4, 5를 넣어놔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데이터에 3, 2, 1, 4,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 안 쓰고 일단은 API로 한번 얘를 한번 해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을 블록 씌워놓고 컨트롤 EE, 대문자 EE 해서 C# 인터랙티브로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에 3, 2, 1, 4, 5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를 정렬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또 역시 마찬가지 많이 있어요. 그냥 근데 API를 쓴다. 제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명령어를 써서 얘를 해결한다 하면 굳이 머리 쓸 필요 없이 이거 정렬하자. 3, 2, 1, 4, 5 정렬되지 않자, 이제 무작위 데이터잖아요. 얘를 정렬하게 되면 1, 2, 3, 4, 5가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레이 클래스의 sort 메서드에다가 데이터를 sort해라. 딱 넣어주면 돼요. 넣어줘요. 그럼 데이터를 요청해 보면 1, 2, 4 엔터 엔터 데이터를 넣어보면 데이터 배열이 1, 2, 3, 4, 5로 어떻게 된다? 다시 가지런히 정렬된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어레이 이미 있는 API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어레이 클래스의 sort 메서드, 요거를 이제 저 sort에 해당되는 기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인 선택 정렬 셀렉션 sort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자라는 거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게 되면 식으로 한번 구해 볼까요? 람다식을 사용해서 바 sort라고 할게요. sort는 데이터 배열, 저거 이제 다시 위쪽 이렇게 3, 2, 1, 4, 5처럼 어떻게 무작위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3, 2, 1, 4, 5. 그러면 이 데이터 배열을 sort한 배열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바 sort는 데이터 배열을 링크식 사용하게 되면 이미 확장 메서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order by 또는 order by descending. order by는 말 그대로 오름차순이고요. order by descending은 내림차순입니다. order by는 1, 2, 3 순서대로고요. order by descending은 ascending이 아니라 기본값이 ascending이고요. descending은 내려가는 거. 가나다 대신에 다나가 또는 3, 2, 1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해 주고 싶다면 order by 메서드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order by는 그냥 이제 요거 그냥 기본값 해도 돼요. 뭐 n 넘버 goes to number 이렇게 해주면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넘겨준 각각의 배열에 따라서 3, 2, 1, 4, 5를 1, 2, 3, 4, 5로 정렬하자. 이렇게 놓고 to array 메서드로 이제 배열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냥 I numerable of t로 되는 거고요. 그냥 얘를 to array까지 해주면 그냥 배열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sort에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인트형 배열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sort를 해주게 되면 3, 2, 1, 4, 5로 들어있던 데이터 배열을 sort로 호출해 주면 1, 2, 3, 4, 5로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제가 요런 기능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의 데이터를 어레이다, sort 또는 order by와 같은 이런 확장 메서드의 기능을 우리가 포문과 if문 등으로 구문으로 문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교과서다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요만큼 코드는 데모용 코드는 그냥 제가 주석으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자, 그럼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3, 2, 1, 4, 5가 들어있는데 얘를 아웃풋을 한번 이제 먼저 아웃풋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for 탭 눌러서 인티저 i는 이제 랭스를 구현하는데 데이터 닷 랭스만 구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그냥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정수형
n을 제 대문자로 표현할게요. 그냥 요거는 데이터 length만큼 반복해서 얘는 n을 해놓고 여기를 n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n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length를 매번 반복하는 것보다 n만큼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는 만약에 저도 이제 이렇게는 표현 안 하는데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렇게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로 의사 코드 그래서 뭐 닥터가 아니라 슈도 코드 의사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C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C샵이 아닌 다른 언어도 요 모양 어떤 의사 코드 슈도 코드는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로 이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뭐 이제 플로우 차트 순서도처럼 그냥 간단하게 의사 코드로 요 모양은 요 이제 뭐 예를 들면 i는 어디부터 n까지 그리고 i는 i 플러스 뭐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요런 n까지 어디까지 요거는 그냥 의사 표현하는 하듯이 그냥 이제 단어로 표현하듯이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해주기 위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n으로 표현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서 0부터 n까지 n은 뭐 대부분 그냥 데이터의 개수겠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n은 어쨌든 5번 반복할 거고요. 그러면 CW 탭 누르고 라이트 라인 대신에 그냥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상에서 데이터에 i번째 데이터를 해놓고 여기서 한 칸을 띈다든가 아니면 백슬래시 t로 이제 탭키만큼 들쓰기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CW 탭 눌러서 줄바꿈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32145를 한번 먼저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서 소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32145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32145가 먼저 출력이 되는데 얘를 12345가 나오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입장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어레이다 소트 또는 오더 바이 또는 오더 바이 디센딩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코드가 만들어지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는 뭐처럼만 해? 제가 잠깐만요.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32154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다. 데이터 배열에. 그러면 그 총 몇 개예요? 이제 5개 데이터면 n-1 회전을 합니다. 총 4번의 회전을 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뭐 제가 뭐 순서대로 모든 걸 다 표현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1회전 때는 어떻게 하냐면 32154를 일단은 처음에 1회전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32154를 잠깐 넣어놓고 어떻게 반복하냐면 정렬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왼쪽으로 미룹니다. 왼쪽으로요. 또는 이제 그 내림차순이라면 가장 큰 데이터를 왼쪽으로 미룬다는 거죠. 왼쪽부터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2154면 첫 번째 거하고 i번째하고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래서 나와 나머지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로 해서 뭐 작은 거를 어디로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과 2를 비교를 해요. 3이 2보다 크냐? 이제 3보다 2가 크냐 했을 때 만약에 앞에 부분 2가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3이 이제 2보다 크냐를 물어보겠죠. 또는 이제 3이 2보다 작으냐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에서 i번째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요거보다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3과 2를 비교했을 때 3이 2보다 크다. 즉 다른 말로 2가 3보다 작다. 작은 거를 먼저 왼쪽으로 채워주는 게 오름차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2가 3보다
작으냐? 그럼 맞다. 그러면 얘와 첫 번째 했을 때 2와 3을 비교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와 2를 비교합니다. 얘와 얘를 먼저 비교했다가 얘와 얘를 비교해요. 그러면 2와 2를 비교했을 때 2보다 1이 작으냐?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1과 2의 위치를. 그 다음에 1과 5를 비교를 해요. 다음에 그러면 5가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통과. 1과 4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1이 4보다 이제 4가 이제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1회전 때는 이렇게 이제 5개 데이터 중에서 n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여기 담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1, 3, 2, 5, 4. 2회전 때는 i가 두 번째는 그럼 이제 i는 i 플러스 1번째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랑 한다는 거죠. 예. 얘는 이미 작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부터 나머지까지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과 2를 비교해요. 3과 2를 비교하면 2가 작잖아요. 그럼 두 개의 자리를 수합 바꿔줍니다. 2와 5를 비교합니다. 그냥 전체 흐름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와 5를 비교해요.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2 그대로고요. 2와 4를 비교합니다. 4가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2회전 때는 1, 2, 3, 5, 4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다 놓고요. 그러면 i번째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여기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n 플러스 1번째부터 요만큼 3, 5, 4 얘네들 3개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럼 3과 5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5가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작은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3과 4를 비교해요. 역시 3과 4를 비교해도 역시 작지 않기 때문에 3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3회전 때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네요. 예를 들면 5, 4까지 해놓고요. 그럼 나머지 얘네 두 개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까지 계속 와서 나머지하고 비교하고요. 그러면 5와 4를 비교해요. 그럼 4가 5보다 작다. 그러면 두 개 자리를 변경, 4와 5를 변경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더 이제 최종적으로 4회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 3, 2, 1, 5, 4와 같이 무작위 데이터가 1, 2, 3, 4, 5처럼 정렬된 데이터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보면 7, 5, 6, 1, 10이다. 이렇게 했다면 1회전 이렇게 나올 거고요. 2회전 이렇게 나오고 3회전은 1, 2, 5, 6, 7처럼 오름차순 이미 3회전에 정렬이 되어 있지만 4회전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7, 5, 6, 1, 10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미 3회전에서 정렬은 완료가 되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4회전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알고리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렬 완료됐지만 4회전까지 반복한다. 즉 n-1번째까지 n-스퀘어 이제 그 알고리즘 얘기할 때 빅O라고 이제 빅O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빅O 표기법, 큰 이제 대문자 O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NSK에서 n 곱하기 n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제일 안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뭐 그거는 일단은 이제 알고리즘 학습하다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코드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냥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학습할 때는 일단은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대한민국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넘버원이라는 건 가장 빠른 게 아니라 학습용, 취업용 알고리즘 중에서 일단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그럼 편합니다. 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특정한 배열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했을 때 요 값을 만들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 정렬일 때 요걸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7, 5, 6, 1, 1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첫 번째 1, 그 다음에 작은 거 5, 그 다음에 작은 거 6, 그 다음에 작은 거 7, 나머지 10 이렇게 요 1회전부터 이제 총 5개면 1회전부터 4회전까지 10개면 1회전부터 9회전까지 요 값을 구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요거는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요거를 요 회전수 패스 1부터 패스 4까지 요거를 표현을 해낼 줄 아시면 됩니다. 일단 의미상으로 이거를 코드로 한번 옮겨보면 이제 그 옮겨가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고 요거를 3, 2, 1, 5, 4라고 해놓고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요렇게만 딱 해놓고 요 프로세스를 책을 보거나 뭐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선택 정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학습용 알고리즘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제 강의를 지금 듣기 전에 멈춰 놓으시고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내서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에 무작위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 정렬된 데이터로 오름차순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려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렇게 한번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 모양은 폼은 포 탭탭에서 i번째는 n 이제 n 이게 슈도 코드라고 해서 i는 0번째부터 이제 처음부터 n-1번째까지 반복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의사 코드로 그냥 어떤 시어너 코드, 시샵 코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i는 뭐 의미상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0번째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n-1번째 그러니까 to n-1번째까지.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여기를 1로 표현하죠.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C 패밀리에서는 i는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이렇게 의사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j 번째는 두 번 반복합니다. n 스퀘어로 반복해서 n의 제곱으로 반복해서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래서 4탭탭 눌러서 이번에 j번째는 j탭 눌러서 j번째는 n번째까지. 근데 여기서 j번째는 중요한 거는 j는 i 플러스 1번째. 이미 i번째 거는 한번 했었던 걸과 굳이 또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1번째에서 j번째는 i 플러스 1번째에서 어디까지? n번째까지. 요게 의사 코드예요. 여기. i는 0번째부터.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i는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그다음에 j번째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이렇게 반복하자. 이렇게 의사 코드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거를 왼쪽으로 미루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 i번째가 뭐보다 크다면 데이터에 j번째보다 크다면 큰 거하고 작은 거. 그래서 j번째가 작잖아요. 그러면 i번째에다가 i번째하고 j번째를 수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일부러 데이터라는 단어 쓰고 템프라는 단어 쓸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템프라는 단어 써요. 다른 단어 써도 돼요. 예. 그러면 템프는 템프란 변수 넣어놓고 데이터에 i번째를 넣어놓고요. 데이터에 i번째에다가는 데이터에 j번째를 넣어놓고요. 데이터에 j번째는 데이터에 템프번째를 넣어놓으면 i하고 j번째 값이 수합됩니다. 즉 i번째가 더 크면 큰 거하고 작은 거 이제 j번째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i번째하고 j번째를 바꿔서 작은 거를 왼쪽으로 미루는 형태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해 준다는 거죠. 요걸 한 줄로 표현할게요. 일단은 왜 요거를 요 세 줄짜리 코드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수합, 요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합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i번째 데이터하고 j번째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다 해서 수합 코드라고 해요. 예, 요것만 봤을 때는 요건 세 줄로 표현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 줄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i는 0번째부터 의사 코드로 표현해 보면 i는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반복하면서 j번째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반복해서 i번째가 j보다 크면 두 개 자리를 수합해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게 되면 정렬이 돼요. 한번 먼저 볼게요. 3215 돼 있는 거를 실행시켜 보면 요만큼 코드 포문 2개 이품 하나를 거치고 나면 1, 2, 3, 4, 5로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거를 부동으로 반대로 하게 되면 요거는 부동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5, 4, 3, 2, 1로 내림차순으로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부동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오름차순이면 첫 번째 거, 오름차순이면 앞에 게 크면 터를 바꾸는 거고, 큰 걸 오른쪽으로, 작은 걸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놓을게요. 큰 거를 뒤쪽으로, 작은 거를 왼쪽으로, J번째를 I번째로 이렇게 부동호의 방향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뭐 링크 실상했을 때는 오더 바이 또는 오더 바이 그 디센딩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면 어센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어센딩이냐, 뭐 이제 내림차순은 DESC 디센딩이냐, 뭐 ASC 어센딩의 약자 AS냐 ASC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됐네요. 벌써. 예. 벌써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코드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부분만 볼게요. 데이터가 있으면 n으로 두고요. 그래서 요 모양을 이제 최대한 보기 위해서 0번째부터 n-1번째,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리고 나서 큰 거를 작은 거를 왼쪽으로 해서 템프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i번째다 j번째, j번째다 템프 이렇게 데이터를 세 줄로 표현했는데 그냥 요거 한 줄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업 코드를 한 줄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세 개는 쌍으로 보는 거니까 쌍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이제 3, 2, 1, 5, 4, 5처럼 데이터라는 이름 배열에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무작위로 있는 데이터를 요 코드를 거치고 나면 포문 2개, 이품 하나를 거치고 나면 요런 모양으로 거치고 나면 정렬돼서 그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정렬돼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게 선택 정렬 수많은 알고리즘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요런 코드 모양을 갖는 게 선택 정렬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의 0번째부터 n-1번째부터 그 다음에 i 플러스 1부터 n번째까지 부등호에 따라서 수합하는 요 코드 모양을 갖는 알고리즘을 우리 뭐라고 한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소트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어디 갔어요? 코드가 어디 갔어요?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상은 이제 3, 2, 1, 5, 4 똑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i는 0 해도 되는데 그냥 n-0번째부터 n-1번째까지 j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n까지 그리고 나서 j가 작으면 j하고 i번째를 템프에다가 ij, j 템프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그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요거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제가 3, 2, 1, 5, 4를 1, 2, 3, 4, 5로 이렇게 정렬시켜서 출력시켜 보는 코드고요. 파이썬이 확실히 코드는 간결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은 어때요? 지금 파이썬으로 했지만 슈도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j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렇게 슈도 코드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요런 코드 모양을 이렇게 하면 포문 2개, 이품은 하나 정도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 정렬이 되구나. 요 모양을 뭐라고 한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제가 주석까지 똑같이 해서 자바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3, 2, 1, 5, 4다. 만약에 3, 2, 1, 5, 4 이게 뭐 3, 2, 1, 5, 4, 7을 앞에다 놓을까? 7을 하나 넣고 그러면 6이 1, 2, 3, 4, 5, 6이라고 해서 6을 한번 앞에다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6개잖아요. 6개 넣어놓고 실행시켜보면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6, 3, 2, 1, 5, 4를 요 코드를 거쳐서 실행시켜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C샵하고 자바는 코드가 굉장히 비슷하죠. 예, 거의 똑같죠.
여기 코드는 똑같네요. 예. 여기 코드는 제가 자바는 중괄호를 뒤쪽으로 당기는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C샵은 중괄호를 당기지 않고 이렇게 중괄호를 왼쪽에 가지런히 정렬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요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은 코드를 심지어는 제가 요만큼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바 코드에다가 잠깐만요. 어디 갔어? 창에서 사라졌어. 요만큼 코드를 C샵에서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해도 똑같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 부분은 C샵하고 자바는 똑같아요. 예, 예, 슈도 코드 형태대로 했다면 여기를 만약에 n 대신에 뭐 data.length 했을 때는 자바에서는 length 소문자 썼기 때문에 틀리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 코드 형태대로 바꿔서 했을 때는 여기 부분이 뭐랑 C샵하고 자바 심지어는 나중에 C++라든가 C 언어 때는 요거 인트 빼놓고는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트 대신에 바라는 이름의 키워드 썼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의사 코드 형태로 하게 되면 C 패밀리 언어에서는 굉장히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냥 각각의 언어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자바는 이렇게 중괄호를 뒤쪽으로 당기는 거,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속성이 소문자라든가 메서드도 소문자 이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는 거지. 언어적인 특징이 있는 거지. 뭐 C샵은 이렇게 왼쪽 정렬하는 것을 이제 그냥 그 언어의 특징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슈도 코드 형태대로 알고리즘 표현하게 되면 이 코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데모 보여드린 것처럼 자바에서도 똑같고요. C샵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파이썬은 파이썬에 맞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만 요 의미는 0번째부터 n-1번째,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요 그 의미는 똑같은데 파이썬에서는 코드를 표현하는 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데모에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지만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F11번 계속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반복일 때 얼마. 그래서 제가 이 소스에 따른 그냥 소스의 완성형으로 넣기 때문에 안 넣는데 요 시점에서 요 배열을 한 번씩 더 출력해 보면 1회 전일 때, 2회 전일 때, 3회 전일 때, 4회 전일 때 그 배열의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제 그 코드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정렬 알고리즘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학습용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학습용 알고리즘의 첫 번째는 일단 선택 정렬이에요. 예,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하나를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 정렬 말고 뭐 기수 정렬, 퀵 정렬, 뭐 이제 버블 소트라고 해서 이제 거품 정렬, 뭐 등등등, 삽입 정렬 등등등의 알고리즘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array, sort 또는 order by descending 확장 메서드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 개발자다, 취업 개발자다, 취업을 위한 개발자다 하신 분들은 그 개수를 더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합계 알고리즘부터 정렬 알고리즘, 그 중에서 일단은 12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버블 소트라든가 뭐 퀵 소트라든가 뭐 삽입 정렬, 기수 정렬 등등등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정렬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네, 저는 선택 정렬 하나만 할 거예요. 일단은 왜? 그래도 저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불쌍하다는 표현을 쓰기엔 좀 미안하지만 학생 개발자다 하시면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도 선택 정렬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놓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포문 2개, if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다. 이게 바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다. 셀렉션 소트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기 쉬운 알고리즘 12개 중에서 8번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